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DSL 연구실 학부연구생 고준하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Smooth Quant Accurate and Efficient Post-Training Quantization for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7월 5일자로 사이테이션은 378회입니다. 다음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갈수록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 큰 연산량과 오버헤드로 인한 레이턴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 사이즈와 가속기 메모리 사이의 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LLM과 같은 큰 모델에서의 액티베이션에선 큰 크기의 아웃라이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큰 양자와 에러와 정확도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6.7 빌리언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의 양자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양자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로 퀀트와 LLM 인트8입니다. 제로 퀀트는 다이나믹 파워 토큰 그룹 와이즈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이 방식의 경우 175 빌리언 OPT 모델에서 정확도 유지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LLM 인트8의 경우 믹스드 프리시전으로 인해 가속기 구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LLM을 위한 효율적인 퀀타이제이션 방식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스무스 퀀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화는 연산 시 이점을 얻기 위해 액티베이션과 웨이터를 플로팅 포인트에서 인티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최대값과 타겟 비트 수를 사용해 퀀타이제이션 스텝 사이즈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를 스텝 사이즈로 나눈 후 라운딩을 시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할 때 그래뉴얼리티를 정하여 양자화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퍼 텐서는 전체 매트릭스에 대한 싱글 사이즈 스텝 사이즈, 퍼 토큰은 토큰마다 다른 스텝 사이즈, 퍼 채널은 웨이트의 아웃풋 채널별로 다른 스텝 사이즈를 적용합니다. 또한 그룹 와이즈는 채널 그룹을 나눠 그룹마다 다른 스텝 사이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LM에서 퀀타이제이션 디피컬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트 같은 경우엔 인트 4까지 양자화를 진행하더라도 정확도 저하가 크게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엔 큰 아웃라이어로 인한 양자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퍼텐서 퀀타이제이션에서 큰 아웃라이어 값으로 인해 아웃라이어가 없는 채널에 영향을 끼쳐 다른 값들이 로우 이펙티브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띄게 해 큰 에러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채널에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면 모든 토큰에 동일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모든 토큰마다 같은 위치에 큰 값의 아웃라이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 값, 값으로 인해 다른 데이터 값들이 로우 이펙티브 레벨을 띄고 있음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프로포스 메소드인 스머스 퀀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퍼 채널 양자화를 사용할 경우 채널마다 다른 스텝 사이즈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잼 커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퍼 채널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신해 퍼 채널 스무싱 팩터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스무싱 팩터를 사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매우 큰 아웃라이어를 띠고 있는 오리지널에서 양자와 디피컬티를 액티베이션에서 웨이트로 이동시키면서 아웃라이어로 인한 에러를 줄이고 모든 채널에 대한 이펙티브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스무스 퀀트에 관련된 수식입니다. Y는 스무스드 밸류, X는 액티베이션, W는 웨이트입니다. 우선 스무싱 팩터 S를 이용해 웨이트의 S를 곱하고 액티베이션의 S의 역수를 곱해 퀀타이제이션 디피컬티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아래 그림들과 같이 아웃라이어를 스무스 시켜 퀀타이제이션 디피컬티를 액티베이션에서 웨이트로 이동시킵니다. 이를 통해 efficient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올리게 되어 오리지널 데이터와 달리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수월해진 상태로 만들고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스무싱 팩터 S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각 채널에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식과 같이 액티베이션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웨이트의 최대값으로 나누어 스무싱 팩터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통해 스무싱 팩터 값의 변동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알파가 작아질수록 액티베이션 양자화가 어려워지고 알파가 커질수록 웨이트 양자화가 커지게 양자화의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 값은 실험을 통해서 스위트 스팟을 찾아야 하는데 본 논문에선 실험을 통해서 0.4에서 0.6 사이의 값이 적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오리지널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될 경우 두 번째 열에서 16의 큰 아웃라이어로 인해 양자화 에러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무스 퀀트 방식을 활용하여 알파가 0.5일 경우 두 번째 열에서 액티베이션의 최대값인 16, 웨이트의 최대값인 2를 활용하여 스무싱 팩터가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수식에 대입하여 액티베이션을 4, 웨이트를 4로 바꾸게 되어 퀀타이제이션 디피컬티를 액티베이션에서 웨이트로 이동시키는 스무스 퀀트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무스 퀀트를 활용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입니다. 스무스 퀀트는 그래뉴얼리티를 활용하여 세 가지의 방식을 제시하였고 이와 비교 실험군인 실험 방식에 대해선 네 가지의 실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OPT와 블룸 모델에선 0.5의 알파 값, GLM 130 빌리언에선 0.75의 알파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PT 175 빌리언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비교 대상군에서는 유일하게 LLM 인트 8만이 플로팅 포인트와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스무스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엔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버리지를 확인하였을 경우 플로팅 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커야 0.5%의 어큐러시 드랍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다양한 LLM 모델에 적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위 실험 결과 또한 OPT 175 빌리언 모델 실험 결과 비슷하게 LLM 인트 8만이 준수한 성능을 보였고 반면에 스무스 퀀타이제이션은 세 가지 모두 다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PT 모델 어크러시 그래프입니다. W8A8과
제로 퀀트 같은 경우엔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정확도 드랍이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스무스 퀀트는 플로팅 포인트의 정확도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턴시와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팅 포인트에 비해 스무스 퀀타이제이션에서 GPU를 절반을 사용하였지만 레이턴시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였고 반면에 메모리 측면에선 절반의 사용량을 보였습니다. 또한 더 큰 모델인 530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도 GPU를 8개 덜 사용하였지만 레이턴시는 비슷하였고 메모리 사용량은 절반에 가까운 사용량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컨클루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무스 퀀트는 530빌리언 모델까지 성능을 유지하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양자화 방법을 제시하여 기존 양자화 방법들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인퍼런스 속도를 1.56배 늘리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메모리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